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그동안 양도소득세 공부하기 파트 1부터 7까지 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부자라빠의 양도소득세 공부하기 8번째 시간으로 이제부터는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세금들과는 달리 오랜 기간 형성된 가치의 증가분을 일시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성격과 금액의 크기를 고려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세원을 조기 확보하면서 납세자에게는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방법으로 예정신고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설사 양도 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과하며, 관할 세무서에서는 예정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팁을 좀 드린다면,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도를 달리해서 분산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 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각각의 양도 차익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세율이 그 금액에 따른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도 개인당 1년에 25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손해입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두 개의 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하나는 손해를 보고 하나는 이익을 본 경우라면, 이 경우는 같은 해에 양도하여서 합산을 하는 것이 양도 차익이 감소함으로써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함에 있어서 주의할 부분은 이 가산세입니다. 납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미달되게 신고를 하는 경우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가산세율을 곱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 세율이 일반적인 경우에도 20%의 그 가산세를, 그리고 부당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40%의 가산세를 적용을 하니 꽤 큰 금액입니다. 또한 자진납부 기간까지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 금액보다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된 세액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연체이자 이자율을 참작하여 정한 세율 곱해서 부가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돈이 없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는 것은 무신고에 해당되어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가 1천만 원이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신고조차 안 하면 200만 원의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당한 행위로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400만 원이 되겠죠. 또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간에 과소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20%와 40%의 할증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 할증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작년까지 세법이 하도 바뀌어서 양도소득세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 세무사도 계산을 잘못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포기하는 양포 세무사가 발생한다고도 합니다. 만약에 세무사가 양도세 계산을 해주었는데 이게 잘못되면 그것을 이제 변상해야 되는데 자신이 책임지기에 너무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이렇게 세법을 자주 바꿔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혹시라도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산세에 대한 일부 감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는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가 감면이 됩니다. 또한 과소 신고를 했다면 이 또한 최대한 빨리 수정 신고를 해야 감면을 해줍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면 이제 50%, 그 다음에 6개월 초과 1년 이내면 20%, 1년 초과 2년 이내면 10%가 감면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그것을 나누어 내는 분납과 돈 대신 다른 것으로 납부하는 물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분납이 가능한 경우는 일단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고 분납할 세액을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일찍 낸다고 그리고 한꺼번에 다 낸다고 깎아주는 것도 아닌데 분납하여서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는 같습니다. 물납의 경우에는 양도자의 토지 등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고 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물납을 하려면 예정신고 기한 및 확정신고 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따라오는 세금도 있으니 이 또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지방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낼 돈을 준비할 때 그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도 같이 준비를 해야 곤혹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감면세금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냥 공짜는 없는 법이죠. 이 농특세 신고 납부에 관한 절차는 양도소득세와 동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를 해야 하고 잘못 계산하면 고의가 아니래도 가산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말 많이 공부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 계속 관심 갖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